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7페이지요. 몇 줄인가? 8줄, 밑에서 8번째예요. 세상 만물이 기로 이루어졌고 기가 모이고 흩어져서 사물이 만들어진다면 인간들이 모두 평등하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도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기를 설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등 정도의 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죠. 옛날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보다는 불평등한 세상을 인정했어요. 그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불평등이란 개념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긴 한데 평등하다고 암암리에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불평등한 대우인데도 그걸 당연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들의 쓰는 말들이나 이렇게 하는 개념들을 보면 그래 보이는 것도 너무 많죠. 왕이 세상이 내 거라고 쉽게 말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의 주인이라고 하고, 노비 아닌가, 종속되어 있는 개념을 쉽게 생각했죠. 근데 기라고 설명하면서, 기라는 개념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렇게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세상은 원기라고 중국인들은 많이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상제나 그 외의 신에 대해서 경배하다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원기라고 하든가 그 외에 다른 식의 말로 써가면서, 도덕경시로 하면 도라고 해도 돼요. 그게 뭐든 간에 인격적인 부분을 탈락시켜 가면서 설명하고자 했거나 원했던 것이 그런 불평등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는 거겠죠. 세상이 그냥 세상에 시작해서 세상에 시작하다 보니 우리가 나왔다고 말한다면은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은 상당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투영이라고 하는 건지 투사라고 하는 건지 이런 식의 심리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세상을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이 사회에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 옛날에 천자라고 했겠죠. 천자를 그런 세상 만든 자와 동격을 시키거나 아니면 서로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하게 하거나 하는 의도적인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계관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거나 상당히 먼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 우리한테 쉽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관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이 아니라 그냥 그 무언가로, 그 무엇으로 바꾸면, 대체시키면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천자나 황제에 종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황제나 나나 똑같은 기로 얘기하면 기로 만들어진 자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상당히 돌려치기나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도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을 거고 모르는 사람 모르겠죠. 근데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었던 지식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을 하면 왜 굳이 차이나인들은 상제나 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을까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왕조의 변화, 그러니까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오고 주나라에서 또 다른 전국시대전 그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건데, 거기엔 또 의도된 것이 또 다른 것이 있겠죠. 단순히 인격신에서 비인격신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신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하게
신과 신 아닌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도 있는데 그 의도가 말로 하면 상당히 민족적으로 넘어가게 가서 말하기도 그렇기도 한데 분명히 그들의 열등감이라든가 피해의식에서 나온 건데 그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자기네들이 이 세상의 주체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주체의식이라는 개념이 차이나인들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고 싶어서 그러한 개념을 만든 게 아니라 주체가 아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그런 식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제 말은 다 추측인데 기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지금으로서는 뭐 증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상상을 펼쳐가면서 그렇게 말하기는 뭐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있거나 그걸 증명해야 되는 날이 있어야 되겠죠. 알게 된다면 고고학적이나 역사적으로 증명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일은 아닌 거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고 증명은 과거의 것을 증거를 내세워서 이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미래적으로 또 다른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일은 그 이후에 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반복에 의해서 또다시 증명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패턴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단순하게 똑같은 것이 또 일어나고 똑같은 것이 또 일어난다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분명히 거기에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겠죠. 같은 면을 보는 것과 다른 면을 보는 것이 있을 거라고 보는 면에서 그 같은 면이 뭐냐고 했을 때 과거의 주인이었던 자가 또다시 주인으로서 돌아오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증명이 된다고요. 이게 과학적인 증명이거나 객관적인 증명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인 거고 저는 별로 과학적인 사람은 아니고 과학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과학에 따라서 제 말을 증명해야 될 사람도 아니라서 거기에 그렇게까지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 이런 식의 증명도 있다고요. 미래적 증명인 건데 한 것은 또 돌아온다고. 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이것도 돌려서 얘기하는 건가? 아무튼 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심리학적인 면이 있거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 건데 이 신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단순히 이 세상의 주인이거나 이 세상을 만든 자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많은 우월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신과 연관된 학문과 관념과 또 행동을 보여줬을 때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그 나약함을 느끼게 해요. 왜 나약함을 느끼게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은 생각보다 작거든요. 옛날이야 그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관념 체계일 텐데 지금은 지식 정보는 지구를 넘고 우주를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건 단순히 지식 정보인 것이고 개인의 행동 패턴 아니야 행동 반경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집과 회사 아니면 그런 정도 자기가 자주 가는 지역적인 반경 내에서의 지적 한계예요. 그랬을 때 신은 또 다른 세계인 것이고 차원이거든요. 단순히 어떤 신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내가 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난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 욕구 또 목적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을 믿으면서 신에 종속된 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의 잘못 오해된 신에 대한 관념인 거고요. 신이라고 말했을 때 그 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그 다름을 주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느껴지는 열등감이라는 게 있다고요. 단순히 이제 우리 과거 민족이 신을 믿는 종족이었고 신에게 상당히 신에 따라 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신과 함께 산다고 해야 되나
신의 모습으로 산다고 해야 되나, 신을 목적으로 두고 산다고 하든, 그걸 뭐 나쁘게 말하면 신에 종속되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해겔의 동양을 본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한 존재가 깨어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종속된 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고자 했을 뿐인 거고, 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속과 지배,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주종관계는 서양인들이 만든 거예요. 주종관계라는 개념 자체는 동양에 없어요. 그런 식의 개념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신과 인간은 종속관계나 주종관계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관계예요. 개인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형상이라고요. 내가 그러한 원대한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또 그러한 것은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였지 주종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기이하게 보였겠죠. 또 그래서 사실은 신이라고 하든 기라고 하든 같은 개념이라고 쓸 수 있었던 것인데, 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또 기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말은 사람을 규정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의 뜻과는 많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신이라고 말했을 때는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게 돼 있지만, 기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형이하학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죠. 그걸 의도한 것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말이 주저리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끊고 넘어갈까요? 신이라는 개념을 네. 천이라는 걸로 이해한 건가요? 단어가? 천요. 비슷하게 썼겠죠. 하늘이라고 하든 천이라고 하든 신이라고 하든.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면 다른 민족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당이에요. 신에 미친 자들일 뿐이라고요. 신 들린 자들인데 그거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안에 있는 인문적인 학문적이란 말을 해요. 이론적인 면은 등한시했을 땐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설명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신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린다는 건 초월하고자 하는 건데, 초월하는 곳이 있고 초월하는 내 자신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건데, 그런 방법적인 문제나 의미적인 부분을 탈락시켜 놓고 그냥 대충 보면 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신에게 굴복되어 있거나 신의 의지로만 사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그 안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지배자가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었나가 돼요. 지배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가 돼요. 화이트헤드 말대로 엘리트의 애들의 그 지적 수준이 그 사회의 지적 수준이 돼요. 그 나머지 서민들 아니면 일반인들은 엘리트들이 사고하는 것 따라다니는 존재들인 거지 스스로 생각하지는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화이트헤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뜻,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또 가치 있다고 보는 거, 또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회 엘리트들이나 이 사회 지배자들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 하잖아요. 맨날 TV에서 나오는 광고나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힘 있는 자들만 나오는 거지, 일반인들은 별로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오피니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는 거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요,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휘둘릴 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요. 아주 오랜 옛날에도 지배자가 어느 정도의 세상을 보는 안목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 산다고요. 그러니까 재정일치가 있고 재정분리란 말이 있고 한데,
재정 분리라는 것이 어쩌다 일어났는지는 이제 그게 이쪽에서는 서쪽에서는 뭐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쪽에서는 바로 그 차이나한테 이루어졌다고. 재정 분류. 왕은 신과 연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설에서는 돈방석 때문이라고 얘기하던가 그 이전에 뭐 또 다른 신화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왕이 신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차이나 역사예요.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는 없어요. 우리는 역사가 없는데 우리가 역사가 없는 이유가 설명할 것이 없어서 그래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룬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남이 이룬 패러다임을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라는 게 단순히 사실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그 실망스러운 지적 수준이 되는 거죠.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건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애초에 역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쓴 적이 없어요. 역사 중에 이쪽 세계에서, 이쪽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책이 뭐예요? 그건 춘추예요. 공자가 쓴 춘추요. 그보다 먼저 쓴 뭐 비슷한 건지 먼저 쓴 건지 국어나 그 외에 많은 그 역사책은 있어요. 차이나의 춘추전국시대 역사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독해요. 우리는 조선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 역사 기록하는 사람은 왕도 터치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죠. 왕에 대한 기록, 왕이 보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건 이미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대에 그런 것이 있어요. 왕이 죽여도 역사는 왕이 나 죽였다고 써야 돼요. 왕이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했다고 쓰고, 쓰지 말라면 죽이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쓴다고 죽이면 그 자식이 또 올라와서 또 똑같이 써요. 이런 식으로 해요. 죽여도 역사는 똑같이 쓴다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역사책인가 뭐 어딘가 있는데 하루 이게 죽이다 뭐 왕이 지쳐가지고 냅둔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을 생각하는 역사는 있다고요. 그 당시에 그게 그들이 만들어낸 개념인 건지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온 개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미 그때 그런 것이 있었죠. 우리는 역사책이 없다는 게 뭐 차이나가 탈핵하고 뭐 울스스로 없애고 뭐 그러해서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를 기록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도 돼요. 우리는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시나요? 기록요.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할 거리가 생겼다는 건 그만큼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그 지역에 있었다는 뜻도 돼요. 그래야 기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우리는 재정 분리를 만들어지는 그런 식의 역사 아니면 그 사건이 상당히 불분명해요. 어쩌다가 왕이 그냥 정치적인 수장이 됐을까요? 우리나라 왕이 언제부터 단순히 정치적인 사람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애매하죠. 아무도 몰라요. 아세요? 모르죠. 설명 안 해요. 요즘 부사책은 뭘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설명했었나? 차이나는 은나라에서 수나라로 넘어갈 때요. 그게 재정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 게 그만큼 그 아픔이, 통증이 컸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 거고 은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는 자기네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주나라가 세워지는 그 정당성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맞다고요. 맞다고 끝없이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써요. 우리가 맞다고 계속. 이건 최면인 거예요. 그렇게 역사책은 시작해요. 상당히 음흉한 의도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의 모든 역사책은 자기네 정당성과 자기네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부분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려온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 짓은 또 하고 과거는 돌아와요. 역시 똑같은 것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민족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린 역사책이 없죠. 역사를 쓴 적도 없고 쓰지도 않고 있어봐야 몇 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역사책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한 걸 따라한 건데 제대로 따라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역사책을 써야 될 명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써놓은 거죠. 대충 써놓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역사를 대충 이해하거나 별 관심이 없거나 그렇게 되지 않나요? 한단고는 어떻게 그게 분명히 그거는 100여 년 전에 누군가가 그 조합했다고 해야 되나 그걸 짜집기 했다고 해야 되나 짜집기 한 거죠. 거기에는 내용이나 그 뭐 조대액이나 또 그 내용이 뭐가 있던가 몇 가지 그런 것들을 것이 과거부터 내려온 건 사실일 건데 누군가가 더 오래전에 썼던 것일 텐데 한단고기라고 편집은 100여 년 전이나 아니면 뭐 그 전후해서 누군가가 편집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편집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뭐 글을 어떤 식으로 편집했냐가 되는 거지 그 내용이 가짜라고 말하지 않겠죠. 편집은 분명히 그때인 거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뭐 북원 그 편 내용이 몇 개가 있는 뭐 뭔가 그것들은 뭐 그런 대로 더 오래전인 것 같아요. 그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었던 거, 그 재정 분리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그게 일종의 역사적 전환기 이렇게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역사적 전환이요? 역사적 전환기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 네. 근데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건 역사적 전환기라고 말하는 게 차이나식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돼요.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말한 역사는 그걸 얘기한다고. 자기네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이 역사라고요. 우리는 역사가 없다고요. 역사는 개념도 필요 없고 그런 식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요. 역사가 뭔데요? 거기서 말한 역사 전환기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말한 역사라는 게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중에 사람들이 그 지휘받고 있는 그 패러다임이나 가치관의 변화 그런 거. 네,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나라는 패러다임 변화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란 말 쓸 수가 없는데 그 벌써 역사의 전환기라고 쓰면 우리 역사 전환기가 아니라 그들식 역사 전환기가 돼야 되죠. 차이나의 중국 역사 전환기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돼요. 우리는 역사가 없었는데 남이 쓰니까 따라 썼다고 시작해야 돼요. 차라리 일본석이나 그런 게 나아요. 자기네들 독립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일본석이나 그런 고사기가 일본에 나온 것도 일본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단 거기도 그 당시에 그게 그렇게 편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사회적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종족들은 뭘 했느냐, 뭘 남겼느냐, 그 역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전제될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주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시대는 아닌데 그래도 암암리에 있는 건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 이전에 삼국시대나 뭐 고구려나 그 이전 시대에 넘어가려면 그건 분명히 단일민족이 아니거든요. 혼혈적인 거고 짬뽕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쓰기 만약에 더 다르게 말하고자 하면 아니면 과거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면 우리 민족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돼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닌 거고 결코 단일 민족일 수도 없고 이어서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역사를 써야 돼요. 우린 고구려를 포함시키지 못했어요. 고구려적인 고구려족은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해놓고 역사를 쓰기 시작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우리 역사, 우리의 혈통 아니면 그 전일성이라고 해요. 전통이 뭔지부터 다시 정의해놓고 해야 역사를 쓸 수 있어요. 애매하죠, 그게. 그 전일 민족이 아니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뭐 종족이나 사는 지역 그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뜻이나 이념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어떤 뭐 뜻의 구현 뭐 이런 종족들 뭐 나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걸 만들어야죠. 있었다가 아니라 역사는 만들어진 관념이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그런 맥락이 되는 거지 사실이 아니라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맥락에 의해서 그렇게 쭉 이어놓으면 그럴듯해요. 전 주나라도 차이나 역사라고 안 보거든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차이나의 전통성이 확보되기 시작하는 건 한나라 이후인 거고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차이나인족이 구성된 건 당나라예요. 당나라 이전의 역사는 차이나 역사를 보기도 어려운 건데 자기네끼리 이제 쭉 만들고 해온 그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면이 있는 거지.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런가 보다예요. 내가 보는 차이나인은 당나라 이후예요. 당나라 이전은 짬뽕이에요. 지들 것도 아니고 그냥 이쪽 전체적인 역사로 봐야 돼요. 한나라가 한 짓은 그걸 당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한 전초전이었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나라도 우리가 역사를 쓰려면 한나라도 우리나라 역사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정의에 따라서 어떤 정의로 역사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역사를 국한시킨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관념인 건데 민족 그러니까 종족 혈통으로 따질 건지 이념으로 따질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변화로 따질 건지 국정선의 개념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의식의 흐름이든 역사의 흐름이든 그 무언가의 흐름이든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를 편입시킬 수 있고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한 나라도 우리 역사로 집어넣고 만들 수 있는 그 개념은 있어요. 사람들이 어벙해가지고 개념의 한계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의 아루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들 스스로 한 짓이 또 있거든요. 자기 나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흡수한 그 지식의 어디 거냐에 따라서 지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 봤을 때 당나라가 자식이면 우리는 당나라도 배워야 돼요. 그런 것이 또 있다고요. 근데 너무 차이나 역사에 우리가 매몰된 거죠. 그들이 주장한 것이 맞다고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상당히 왜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